1884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그래프입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생태계는 물론 인간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IPCC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70개 그 주요 리스크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리스크도 이제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리스크를 170개를 선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하고 인간계, 생태계가 상호 연결이 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생물 종의 그 다양성이 그 축소가 되고 심지어 어떤 생물 종은 멸종하기까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계에서는 그 웰빙이 좀 줄어든다.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폭염이라든가 홍수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또 이런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관광 또 자연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또 농업 쪽에서도 소규모 농업, 소규모 어업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제 엄청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적은 부분일 텐데 현재까지는 기후변화 완화에만 너무 돈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탄소 저감,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적응에다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이상 강우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상 강우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상 강우라는 게 특징이 국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소유역의 그 피해가 발생이 커지고 이제 소하천이라든가 세천 이런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등 이상 강우가 잦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기후변화는 이제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트렌드에서 이 플럭체이션이라고 하는 이상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이 플럭체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기후변화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있어서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즘의 기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비가 왔고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에만 비가 오고 북쪽에만 비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합의를 기본으로 공정, 정의,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런 전환인데 이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합의입니다. 합의. 예.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공정, 정의, 평등. 특히 이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함에 있어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문가 영역에 속하고 우리 일상과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꿔 기후변화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이제 정기 교재에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는 무슨 전문가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응은 거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5년부터 점점 달궈지는 지구 온도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 유럽의 폭염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유럽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폭염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기후 위기라는 말이 정말 지금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 그다음에 또 최근 이제 그 제2신부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기후 탄력적 개발, 이 두 가지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극한 현상들, 네. 폭염의 증가, 가뭄 발생, 그리고 강수량 변동성의 증가 등의 그러한 극한 현상들의 빈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1960년대부터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현실을 파고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난 약 200년간의 지금의 이제 인간 활동에 따른 이 기후 변화의 속도는 자연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고, 이미 1960년, 70년대에 이 문제가 인식이 되고 많은 과학적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스크로 마나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1975년도 논문에서 벌써 이미 그 당시에 물론 지금 모델보다는 굉장히 조잡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를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어요. 이제 이 1988년도에 유엔의 유엔 환경 연합과 그다음에 또 세계 기상 기후가 같이 이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협의체를 설립을 했고, 그러면서 1990년도에 제 1차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이 인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9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한 지역, 어떤 국가, 어떤 대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보다는 높이면 안 된다. 아래로 막아야 된다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가 처음으로 설정이 된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반면 과학자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그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됐던 이제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과학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이는 모든 관측 자료들, 모델 실험들,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지금 이 인위적인 시그널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온도 상승도 더 빠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온도 상승은 약 1.5에서 2배 정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1.1도 지구 온난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산업화 이후로 약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사실 3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번에 그 제2실무그룹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로 약 10년간 이 해양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10년간 60km씩 위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봐야 되는 게 결국은 강수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변동성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 이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 강도가 심하고 또 안 올 때는 또 많이 안 와서 또 가뭄도 심화되고.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은 매우 높습니다. 내 탄소 발자국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함께 동참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 화석 연료에 기반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1인당 그 탄소 배출량 2019년에 13.6톤 정도 됐어요. 이 1인당 연간 배출량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1톤 트럭 10세대를 한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지금 평균 보면 한 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5톤에서 6톤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쓸 수 있고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도 더 순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덜 사용을 하고 한번 우리 삶에서의 그 탄소 발자국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가면 이제 탄소 발자국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할 문제이다.